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앞에서 편도결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셨는데요. 아마 입냄새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입냄새를 어떻게 제거할 건지, 원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냄새 때문에 고민인 분이 병원에 오시는데요. 그래도 마스크를 써서 타인에게는 막을 수 있지만 다시 마스크를 썼을 때 자신의 냄새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비인후과에 왔을 때 입냄새가 나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술, 담배, 커피, 그리고 음식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술, 담배는, 커피는 냄새가 많이 날 거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 음식들은 구강에서 아밀라제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소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 냄새가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원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치아나 잇몸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치아에 충치가 있든지 또는 잇몸 질환이 있든지 또는 잇몸에 치태나 치석이 있어서 냄새가 계속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비인후과에 오는 질환들인데요. 혀가 좀 안 좋다든지 또는 구강이 건조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편도결석도 편도의 상피세포가 편도와에 끼이고 여기에다 음식물 찌꺼기, 세균이 합쳐져서 뭔가 발효가 된 것처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또한 이비인후과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인후두 역류 질환을 이야기했는데요. 위산이라든지 위분비물이 이제 역류가 되다 보면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비인후과에서는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많이 오는데 농이 아주 심한 경우에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애들이 콧구멍에 휴지를 넣어놓고 그걸 이제 부모님이 발견 못해서 너무 악취가 심해서 와서 보면 이제 그 축농증이 심해져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비염 같은 경우에는 코가 계속 막히니까 입이 건조해지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냄새가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신질환인데요. 간, 신장 등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런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입냄새는 앞에서 봤듯이 원인을 살펴보면 특별히 치료보다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 커피 같이 아주 자극적이거나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최대한 줄이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도 너무 군것질을 많이 한다든지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건 안 좋겠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는 양치질을 잘 하고요. 그리고 입안도 잘 헹구는 게 중요하겠죠. 앞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아마 치아랑 잇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양치질을 하고 치실 또는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제 틈새가 많은 경우 치간 시술을 사용하고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치가 항상 치실을 사용하는데 보통 양치질 전에 사용하나 양치질 후에 사용하냐 이건데요. 제 생각에는 양치질 전에 하면 너무 많이 끼기 때문에 양치질 하고 나서 치실을 하고 입안을 헹구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 혀랑 구강 건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에 유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올록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맛을 감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이 당연히 침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물로는 헹굴 수가 없기 때문에 혀 클리너 또는 칫솔질로 혀를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강에 건조한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구강이 건조하다 보면 우리가 침에서도 면역세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재균, 즉 좋은 균들이 유지하게 만들어주는데 침이 분비가 덜 되면 좋은 균이 죽고 현기성 세균 같은 안 좋은 균들이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냄새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물을 많이 먹고 만약에 구강 건조가 심하다면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또 이비인후과적으로 가장 많이 오는 입냄새 원인이 편도결석인데요. 편도결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셀프 제거도 말씀드렸고요. 또 수술적인 치료, 과연 필요로 할까? 이런 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편도결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거가 가능하다면 셀프로 제거를 하고,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편도결석이 너무 심하고 혹시 낭같이 주머니가 있고 너무 불편하다면 수술적인 방법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장질환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내과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이비인후과에서는 역류성 후두염 또는 인후두 역류질환이라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역류질환이 후두까지 넘어오다 보면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역류가 심한 경우에는 치아도 부식시키고 축농증도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류질환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류질환에 대한 것들은 앞에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코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분비물이 많을 경우에는 식염수 세척을 하고요. 그리고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에는, 부비동염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요. 또 만성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간, 신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당뇨 같은 병이 있을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독소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그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냄새는 정말 말 못할 고민인데요. 그래서 생활 습관 속에서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고 치아나 잇몸 관리, 그리고 물을 많이 먹어서 구강 건조를 피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질환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냄새 없이 상쾌한 그런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공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